신세계와 이마트에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정영진 회장 관련된 소식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오늘 이제 중요 내용으로 다뤘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회장이라는 거죠.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16일에.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고, 미국에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지난주에도 이제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한번 보면, 트럼프 만난 용진이 형이죠.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요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트럼프 당선인과 15분 정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엄청 짧다고 볼 수도 없죠. 15분 정도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했냐? 이제 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경제라든지 투자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논의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이슈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협상 동력이 엄청 약화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행 체제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또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체제가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영진 회장이 이제 한국의 회복력을 좀 믿어달라 이런 언급도 했다라고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기업 쪽에서 미국과의 활로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민간, 특히 이제 국내 대기업단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 정영진 회장이 그 첫 스타트를 끌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회장이 이제 미국 현지 시간 16일부터 5박 6일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 마르라고 리조트에 머무른 뒤 입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적인 면담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분명히 포커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또 있죠.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서 정 회장이 이제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참여 요청이 오면 갈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정용진 회장이 다시 한번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신세계나 이마트 주가에 또 한 번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여부, 요 부분도 충분히 이제 보셔야 될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마트는 현재 미국에서 PK 리테일 홀딩스를 통해서 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PK 리테일 그 홀딩스를 통해서 미국 현지 유통기업 구푸드 홀딩스를 인수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고요. 이듬해엔 뉴시즌스 마켓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M&A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성장 고착화에 들어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 유통을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를 했고 다음 달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까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이슈는 분명히 아닙니다. 향후 실제로 미국 사업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려있다라는 거죠. 또 미국 내에서의 투자 확대 가능성도 역시 열려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거고, 이마트랑 신세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신세계 회장이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보시면 지분 현황을 볼 때 정용진 회장이 18.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번 트럼프 모멘텀과는 별개로 이마트와 신세계는 다 뭐예요? 유통주입니다. 유통주는 정말 재미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가시성도
굉장히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저평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에요. 사실 이번 그 트럼프 이슈를 제외해도 이마트랑 신세계는 너무 빠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하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출장 이슈로 반등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마트는 실적 부진이 심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완만하게 개선세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것 같고, 물론 사업이 뭐 너무 잘 돼서 흑자를 냈다라는 건 아니고 기업 자체적으로 비용 효율성 작업들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인력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고, 그에 따른 효과가 실적으로 3분기부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 5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PS를 보면 40만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주당 자산 가치가 40만 원이 넘는데 현재 주가는 6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BR 0.16배의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마트는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이마트가 전국에 지점이 많고 서울만 해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마트 땅이 작지 않죠. 굉장히 크죠. 근데 대부분 이마트는 땅을 빌려서 영업하지 않고 사서 영업을 했었던 주입니다. 근데 그 산 땅을 아주 오랫동안 재평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면 이 토지 재평가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치가 나옵니다. 일부 예측으로는 100조 원에 달한다고 돼요.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100조 원에 달한다고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1.8조 원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PBR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0.16이 아니라 뭐 0.02나 0.03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려온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다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물론 신사업 기대감 이런 것은 엄청 약해요. 유통주기 때문에. 다만 올해가 실적 개선의 원년이고 저 PBR 상태가 극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언제 올라와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신세계도 보시면 이마트만큼 저평가는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평가 위치에 있는 것은 맞죠. 네, 실적을 볼 때 일단 흑자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마트보다 실적 가시성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BPS를 보면 50만 원에 근접한데 현재 주가는 13만 원. 역시 PBR 밸류로 봤을 때 0.27배, 상당히 낮은 위치다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유보율은 높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래서 배당 정책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당 배당금이 연간으로 한 4,000원 정도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3% 이상은 나오죠.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성에 기대기는 좀 어렵지만 저평가 매력은 역시 상당히 크게 있는 기업이 바로 신세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PBR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정영진 회장의 미국 출장 이슈가 지난주에도 반영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급락할 때도 계속해서 버텼죠. 근데 월요일부터는 이 부분이 한 템포 더 반영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바닥을 완만하게 다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이상까지의 도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뭐 PBR 가치만 따지면 8만 원, 9만 원 가도 이상한 게 아닌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긴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신세계를 보시면 신세계는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인데 12만 5천 원 최저가에서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이탈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월요일에 미국 출장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종목도 한 15만원, 16만원 가도 이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와 신세계는 일단 미국 이슈를 제외해도 워낙 많이 빠진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다질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 근데 이번 미국 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제 신사업 관련된 기대감이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여러 사업 다각화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가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것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